벌써 한낮에는 초여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온이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캠핑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통증은 밤만 되면 더욱 심해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통증은 계속 끝나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붓는 것 같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밥을 펼지도 못하겠는 게 손이 팔이 아파가게. 그 뭐 들지를 못하겠어요. 무거워 들면 여기가 빠질 것 같아. 아프는 거라게. 신체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어깨 관절은 움직임이 많아 손상 위험이 큰데요.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깨 통증은 이래도 막대한 지장을 줘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하기 전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동현 원장과 함께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깨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질환의 종류에는 외상으로 생기는 관절 와순 파열, 골절 등의 질환이 있고 연세가 드시거나 많이 쓰셔서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화 건염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이 많이 생기면서 외상으로 생기는 어깨 통증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많이 쓰셔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의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행성 질환, 어깨 질환을 말씀드리면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말하고 있고 관절낭이 어깨의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서 굳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증상은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밤에 잘 때 양한통이 너무 심하고 하는 증상이고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사치료라든지 물리치료로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힘줄 내에 혈행이 좋지 않아서 힘줄이 퇴화되어서 석회가 분필처럼 회전근개 내에 침착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흡수기 때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치료 및 얼음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고 충혈 건염의 형성기나 휴지기 때 있는 통증은 주로 회전근개가 견봉에 부딪히는 충돌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많고 회전근개 내에 석회가 너무 커서 충돌이 심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세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졌다, 조금 끊어졌다고 해서 더 아프다, 덜 아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깨의 통증은 회전근개의 사이즈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하나도 안 아프다, 혹은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 이런 경우로 병원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오전. 회사원으로 하루하루가 바쁜 이승현 씨도 오늘은 조금 한가로운가 봅니다. 쉬는 날을 이용해 오늘 그가 찾은 곳은 병원인데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던 어깨 통증을 위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만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왼쪽 어깨가 잘 안 돌아가서 좀 왼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더니만 그 저녁부터 손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요. 이제 괜찮았는데 한 이틀 후에 그때부터 엄청난 통증에 시달리면서 잠이 오질 않아서 그래서 병원에 내방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웬만한 통증은 다 버틸 것 같은데 그 통증이 이제 어떤 고조가 되고 반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증은 계속 끝나지가 않습니다. 잠이 안 오고 막 붓고 온몸이 붓는 것 같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칼로 찌르는 듯한 이렇게 뼈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환자분이 1cm 정도 되는 석회인데 딱 분필 이 정도 사이즈의 경도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힘줄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엄청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녹을 때는 흡수기에는 치약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 어깨 전체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단계인 거죠. 오늘은 이 분필을 바늘로 찔려가지고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이걸 잘게 깨놓는 겁니다. 그러면 각설탕이
커피에 넣었을 때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깨워놓으면 빨리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석회를 없앨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엽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어깨를 많이 쓰시는데 하루는 어깨에 참을 수 없는 잠을 못 잘 정도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초음파 및 MRI 진단 결과 석회성 건염이 있어서 통증이 심한 것으로 보고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주된 증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에 의해 어깨 관절 운동이 어려워 팔을 올리거나 옆으로 드는 자세가 힘들고 이러한 통증은 낮보다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2주 정도 그 심한 통증은 다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직업상으로 팔을 들고 날 때 충돌 증상이 팔을 들면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다. 또 아프다.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힘줄 내에 석회가 1cm 정도 자리 잡고 있어 이게 견봉내로 충돌된 증상으로 파악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세석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석회가 네. 이렇게 있거든요. 저기 뭐 보이시는 중간에 보이는 하얀 게 저게 석회거든요. 네. 저기를 부부 마취를 하고 제가 바늘로 네. 좀 조각을 내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마취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게 바늘이거든요. 네. 저기를 마취를 해서 석회를 깨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잘게 깨놓으면 빨리 녹아서 없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석회가 나왔거든요. 2, 3일 정도는 물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감염에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네. 감염 주의하시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네.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필 같은 석회가 깨면서 녹으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나거나 붓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다치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완치되고 나면 이제는 몸을 좀 아껴가면서 다시 또 수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 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수영 씨는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수영 씨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회전근개 파열로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증이 안 느껴져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회전근개가 파열돼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널쳐가지고 이제 모서리를 딱 찍었거든요. 처음에 뭐 이 정도도 안 올라갈 정도로 덜덜 떨리면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해보니 요 신줄이 3개가 2개인가 3개인가 파괴가 됐다. 한 2달 동안에 계속 뭐 하루도 안 빠질 정도로 그냥 진통제 맞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 이 수술 안 하면 맨날 뭐 통통 부어가지고 또 저녁 만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보다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져 보는가 싶은 생각이 그 지금 두려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회진을 가기 전 수영 씨의 상태를 살펴보는 이동현 원장. 초음파에서 파열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 수영 씨의 병실로 향합니다. 일하실 때는 안 아프시고 쉴 때는 좀 예. 아프시죠, 그죠? 움직이는 까지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내려오다가 따끔 하면서 하고요. 자, 여기서 하다가 예. 내려오면서 그 손이 평소 때 자꾸 제리제리하고 뜨끔하면서 아프시고. 현재 그 상태에서 아프고요. 네, 좋습니다. 그 목까지 땡글리고 그렇습니다. 뒤로 하는 거는 예, 아프시고. 목까지. 예. 원상대로 회복 잘할 수 있도록 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들 때 아프고 밤에 잘 때 너무 아프다. 또 일할 때는 괜찮은데 일하고 나서 쉴 때 너무 아프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제가 봐오던 환자분이신데요. 1년 전에 초음파로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어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회전근개 파열이 22mm 정도 사이즈를 가진 파열이었는데요. 통증이 있으시고 팔에 근력이 좀 떨어지셔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으나 환자분이 약간 경제적 사정 및 직업적 이유로 수술을 조금 미루었던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던 환자인데요. 최근 들어서 환자분이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안 아프다.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밤에 잘 때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즈가 22mm에서 35mm로 더 커진 겁니다. 이 환자분에서 보듯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많이 아프고 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많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사이즈가 더 커졌고 또한 환자분이 뇌회전하는 힘이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는 수술할 때가 됐다고 설득을 하였고 그래서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 어떻게 되세요?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왔나 봅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전부터 심해진 통증에 계속 보존적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수영 씨. 오늘 수술로 힘들었던 시간을 다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극상건, 극하건, 경갑하건 이 세 개의 힘줄이 끊어져서 많이 안으로 딸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통해서 힘줄을 다 봉합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튼튼한 2열 봉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봉합을 할 예정입니다. 관절경 수술이 끝난 후에 그 봉합된 부위에다가 PRP라고 하는 혈소판 풍부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돌려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이 수술 부위에 집어넣어주는 수술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PRP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재파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의 아무리 잘 수술을 하더라도 40% 정도의 재파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파열의 확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PRP를 시행하고 있고요. 본 어떤 연구에 의하면 PRP가 85% 정도 재파열 확률을 떨어뜨려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수술 후 통증의 감소입니다. 또 하나는 기능이 좋아집니다. 회전근개 수술을 하고 PRP 주사를 맞았을 때 기능이 12점 정도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어서 저희는 PRP 주사 치료를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수영 씨는 관절경 수술을 할 때 더 단단하게 봉합하는 2열 봉합법으로 수술을 받는데요. 작은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 중인 장면을 보며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PRP 주사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내 몸에서 추출한 혈소판을 이용해 치료하므로 자가조직 재생 효과가 뛰어나며 체내 자연치료 능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당겨져 있던 극상건, 극하건을 당겨와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이중 봉합을 해서 튼튼하게 잘 꼬맸고요. 수술 후 4주 정도는 보조기 착용을 한 뒤에 이제 물리치료, 기계치료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제일 중요한 거는 4주간 자기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관절 유연하게 하는 물리치료는 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실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기 스스로 팔을 들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봉합된 힘줄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팔을 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수영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제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인데요. 어제는 통증 없이 편하게 잠을 잤는지 궁금해지네요. 시술을 어제 원장님이 딱 잘하셔서 그 지금 이제 진통 마취를 깨고 나니까 이제 찌릿찌릿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조금 이제 활동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예, 건강해지면 앞으로 뭐 또 하고 싶은 일도 그대로 하고 또 이쪽 어느 쪽이 또 조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게 나아지면 원만하게 되어지면 또 어느 쪽도 한번 시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 몸이 원만하게 이제 되도록 이제 그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백수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점순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느라 바쁩니다. 2개월 전 회전근개 수술을 한 후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통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이 심해 집안 청소는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2월달인가 이게 팔이 아프더라고 예. 아파도 말이야.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왜 팔이 아프지? 그 여살 이고 말았어요. 그래 연삼동 무슨 병이 있더라. 거기에 가가 6일도 치료를 했어요. 사진 찍으니까 여기가 또 돌멩이 베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자기가 깬다면서 사진을 6번 찍어도 내가 역시 한 가지 거라 이게 설 씌우고 한번 더 오라 이러더라고. 설 씌우고 한 있으니까 밥을 펼지도 못하겠는 게 손이 팔이 아파가 이게 또 우리 둘이 할배가 둘이밖에 없거든요. 그 밥을 못 먹겠는 게 팔이 아파서 어이구 밥 못 먹고 수갑도 안 올라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 뭐 덜지는 못 하겠어요. 무거운 거 들면 여기가 빠질 것 같아 아프는 거라 이게. 이제는 설거지도 편하게 하는 박점순 어머니. 오늘은 진료가 있어 병원을 가는 날이라 바삐 서두르는데요.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섭니다. 기장에서 동네까지 긴 시간이지만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모습이 무척 씩씩해 보입니다. 1시간이 걸려 드디어 도착한 병원. 가끔 지치기도 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현재 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진료 전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어깨 통증을 방치했던 자신의 무지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수술 후 점점 좋아지는 모습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강에 내가 치매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러 가거든요. 치매 그 주사를 맞으면 또 치매보다 약하게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맞으러 가가 내가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팔이 이리 아파가지고 석회가 채택하는데 어디가 잘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 원장을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 요 보니까 에미를 찍으니까 여기 세나가 터지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이때는 이제 수술하게 됐는 게 6일 오가 7일 날에 내가 아파 못 던지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가질도 못 하고 뭐 물도 그릇도 하나 오른팔 들지를 못하니까 아파가게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걸 해야 내가 낫겠다 하는 걸 생각을 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뭐 아픈 거? 지금요 조금 좋아졌는데 네. 손도 이제 뒤로 가고 팔도 뒤로 벌써? 뒤로 네. 가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밥을 털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어제는 밥을 한번 퍼봤거든. 내가 안 하다 퍼게 여기 우리 아이 아파서 아직 아파 못 이제 2달 됐거든요. 예 밥을 못 퍼겠어요 아직. 팔 한번 볼까요? 다 펴놓으시고. 오, 2달 됐는데 팔 잘 올라가고 뒤로 하고 뒤로 하는 것도 예, 뒤로 하여간 안 잘 좋으시네.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 MRI 찍은 거 보니까 힘줄이 있다니까 잘 꼬매져 있거든요, 여기가. 수술하기 전에는 힘줄이 이렇게 끊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가 한 3cm 이상 이렇게 끊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근개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뉘는데 어머니는 중파열쯤 되고요. 근데 이게 수술 잘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한 20%는 됩니다. 그래서 재활이 제일 중요하고 재활 지금까지는 이 꼬매놓은 실의 힘으로 버티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힘줄이 뼈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힘으로 이제 팔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심줄 이제 살에 이제 붙는다 이거지. 네, 그 뼈에 실이 힘줄이 딱 붙은 그 힘으로 팔을 이렇게 드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거의 붙은 상태고 하지만 3개월까지도 안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넘어져 부딪힌다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2달 만에 이 정도면 경과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으시고 다음 외래 때 봐서 제가 근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환자분은 밤에 잘 때 너무 통증이 심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초음파를 보니까 회전근개에 중간 사이즈의 파열이 있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지금 2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환자분 MRI를 봤을 때 수술 전에는 극상근이 극하근이 한 2.7에서 3cm 정도 안쪽으로 당겨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걸 회전근개 중간쯤 크기가 된다 그래서 중파열이라 하고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이 뼈에서 회전근개가 떨어져서 안쪽으로 당겨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이 달린 특수 나사를 위치를 하고 하나하나 봉합을 하여서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MRI를 체크해 보는데요. 수술 후에 극상근과 극하근이 이 뼈에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술 후 4주까지는 이 실로서 이 힘줄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 혼자 팔을 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거고요.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힘줄 자체가 뼈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줄과 뼈가 달라붙는 힘으로 인해서 팔을 드는 거기 때문에 4주 정도 보조기를 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기계에다가 팔을 올리고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닌 기계에 팔을 걸고 팔을 들었다 놨다고 하는 그런 CPM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6주 수술하고 6주째 자기 스스로 팔을 드는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실로 자리를 옮긴 박점순 어머니. 수술 후 재활 치료는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은 도수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도수 치료는 척추의 분절과 관절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확인하면서 근육의 이완을 돕는데요.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 손상 부분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이어서 CPM 치료를 받는데요. 반복되는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하시지. 이제 뭐 이런 거 6살 떨어도 팔도 뒤로 가고 뒤로만 갔거든요. 뒤로 팔 잡아서 그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팔도 괜찮아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야지. 내가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지.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50견이다. 조금 있으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을 안 오시고 오신다 하더라도 뭐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주사 맞기를 원하고 약만 받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왜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 50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주사 맞고 물리치료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26명 정도는 더 진행하고 수술 성공률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팔이 들리지 않아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기능이라든지 가동 범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통증이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질 뿐 아니라 치료 기간이나 회복 속도도 상당히 더뎌지게 된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리는 신체의 기둥이라는 말을 쓸 만큼 신체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해 허리는 물론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골반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24시간. 잘 때도 있고. 허리와 골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면 체형 불균형이나 통증, 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허리 골반 통증은
신경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정성문 원장과 함께 허리, 골반 통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및 골반 통증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디스크 내장증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질환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 척추에 보면 뒤에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후관절 증후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명이 있지만 특정 진단명으로 진단되지 않는 상세불명의 허리 통증도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허리 통증 오래되다 보면 우리 골반 쪽에도 근육이 많이 굳어가지고 증상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자골신경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다리로 순환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근육이 많이 굳어져서 자다가 종아리 쥐가 난다거나 종아리가 붓는다거나 다리가 저리다거나 할 수 있고 또 무릎이나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져 가지고 더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뭐 다쳐서 나오는 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못된 체형, 잘못된 습관, 그 다음에 과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사용이라는 거는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물건을 들거나 하는 것도 과사용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점진적인 부하가 걸리는 것도 과사용 중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오래 했거나 잘못된 체형을 오래 했게 되면 여기 있는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한쪽 근육이나 뭐 움직임에 과부하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틀어진 골반이나 체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척추나 여기 추간판에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상황, 체형, 뭐 습관, 생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구분해 보자면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 많이 아프게 되고 복압이 올라가거나 신경 자극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허리 뒤로 넘길 때 아프거나 혹은 오래 걸을 때 다리가 저리는 파행 증상이 주로 나오고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거나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숙이게 되면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우리 습관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굳어 있는가, 어떤 움직임이 제한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방사선 검사나 MRI 검사와 다르게 오히려 다른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진단과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나가는 편입니다. 한의학적 치료법은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고 있는 침, 뜸, 부항이라는 기본 치료에 시작합니다. 침, 뜸, 부항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국소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되는데 이를 통해서 재생을 조금 더 잘하게 하고 회복력을 돋워줍니다. 이 치료 통해서 우리가 염증을 조금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추널법이나 약침 치료와 같은 치료를 좀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가 체형이 틀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추널법으로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근육이 많이 굳어 있다, 염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 티칭이나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활 티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런 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약은 솔직히 꼭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매일 같은 통증으로 아프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날은 덜 아프기도 하는 그런 반복되는 게 있는데 한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보약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만든다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복력을 돋우고 허리 통증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리 척추에 좋은 약재, 염증을 잡아주는 약재,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약재가 따로 있는데 이 약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나른한 오후. 박정숙 씨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픈 게 좀 오래됐거든요. 한 10년쯤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다른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픈 통증이 계속돼서 일단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짜증도 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와보게 됐어요. 그 통증을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게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24시간. 잘 때도 있고. 그게 움직일 때도 계속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활동에 뭐 제약이 있어갖고 못 움직이거나 막 기어다닐 정도는 아닌데 그 아픈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날 정도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진료를 받기 전 체형 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정숙 씨. 환자의 통증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정면, 측면 사진을 찍어 체형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체형 규정 진단 기기를 통해 몸의 좌우 균형은 어떠한지 정확히 분석해 치료에 활용하게 됩니다. 박정수 오늘 오셨는데 요즘에 허리 좀 어떠세요, 오늘은요? 그래도 요새는 원장면 치료받으니까 솔직히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짓말이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 만하죠, 그래도요. 네네네. 그러면 잘 때는 좀 어때요? 잘 때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잠이 잘 자요. 여기 디스크 치료하면서 잠자는 거 우선 만들고 회복력 만든 다음에 점차 치료하는데 그래도 그게 되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잘 잘 수 있도록 제가 치료해 갈 거예요. 요즘에 운동은 좀 하세요? 운동도 하려고 해요. 하루에 1시간 네. 이상은 꼭 걸으려고 해요. 그래도 항상 너무 무리하시면 또 아직은 재발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남은 부분 치료는요. 제가 좀 잘 해가지고 이제 아예 안 아플 수 있는 허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감 치료하러 가실까요? 박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내원하실 때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자골신경통 때문에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보니까 특히나 요추 4번, 5번에 디스크 탈출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자골신경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체형 검사를 해보니까 특히나 좌측 골반으로 우리가 골반이 밀린 걸 볼 수 있었으며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 골반이 밀린 좌측은 골반이 앞으로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뒤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나 요추 4번, 5번, 5번, 1번에 부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추널법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좌측 골반은 뒤로 밀어주고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우측 골반은 앞으로 교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주고 이 균형을 통해서 요추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서 혈류량을 늘려서 회복력을 높여주고 약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잡아갔습니다. 또 밤에 특히 자골신경통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골반에 이상근이 굳어서 자골신경을 포착하고 아픈 경우가 많아서 약침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통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시고 다만 밤에는 종종 아픈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잡아내고 치료를 하고 운동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숨 쭉 들이쉬고 후 내쉬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들이쉬고 후 하나, 둘. 우리가 아무래도 골반 밸런스 맞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디스크 인쪽에 조금 부하가 덜 가고 통증도 줄어드실 거예요. 하나, 둘. 추나 요법은 한방 수기 요법으로 어긋난 뼈와 관절을 확인해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침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통증 질환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질환에서는 추나요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 질환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체형이 틀어지고 많이 사용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많이 오는데 추나요법은 이거를 해결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오래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데 추나요법을 통해서 체형을 바로잡고 척추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고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줘야지 치료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좌골신경통으로 잠자기도 힘들었던 정숙 씨는 기본적인 한방 치료와 함께 추나 치료와 약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나 치료 후 근막을 풀어주기 위한 치료와 심 치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훨씬 덜해 몸도 가볍고 밤에 잠도 편히 잘 수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통증이 줄어드니까 밤에는 잠자는 것도 좀 편하고
어느 정도 안 아프니까 새 것 같은 거예요. 좀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있고 운동도 하는 것도 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제 제가 갱년기가 되니까 솔직히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안 아프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한별 씨는 오늘도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진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별 씨는 처음 한의원을 방문한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물론이고 아침에 씻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디스크 증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아프게 돼가지고 진통제 먹으면서 지내다가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계속 아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앉을 때도 불편하다 보니까 자세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근육을 막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더 다른 데도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별 씨는 유비오 검사를 먼저 받는데요. 유비오 검사는 손가락 혈관으로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줘 이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의 치료에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한별님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우리 지난 일주일간 허리는 좀 어떠셨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공부할 때 아프진 않았어요? 조금 아프긴 했는데 네. 저번에는 진짜 앉아있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 맞죠? 그래도 그때 말한 대로요. 우리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가능하면 1시간. 그다음 뭐 공부 집중할 때는 우리가 또 너무 자주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시간 반쯤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허리 한번 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검사 한번 제가 진행했거든요. 여기 위에 맥박 다양성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점수가 보통 우리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값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보통 30에서 40점 나오면 되는데 40점 조금 넘어갔잖아요. 아직은 살짝 허리 아파서 예민도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43점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 내 나이만큼 나오면 딱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나이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나왔다 맞죠? 그러면 이 정도 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기로 10명을 세워놓잖아요. 앞으로 한 2, 3등 정도 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우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조금 알고 있으면서 점심 먹고 낮에 햇볕 보면서 산책하잖아요. 그런 건 스트레스 내리는 데 좀 도움 될 거니까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한별님의 경우는 내원하실 때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래 앉았을 때 조금 아파서 버틸만 하다가 진통제를 버텨오고 있었는데 점차 통증이 커지니까 오래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통증이 커져가지고 아침에 씻으려고 할 때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과거력을 들어보니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탈출증이 재발하지 않았는가 한번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의학적 검사상 디스크 탈출에 의한 또 다른 신경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척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척추 사이에서 이제 움직임을 도와주고 이제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디스크는 우리 안쪽에 섬유륜이 있고 수액이 차게 되는데 척추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추간판 탕혈수증처럼 디스크에 문제가 오게 된다면 이 수액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통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상 우리 본다면 다른 디스크와 달리 디스크가 검게 변하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블랙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협착증과 다른 점은 협착증은 오래 걸을 때 되면 다리가 많이 저리는 파행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디스크 내장증은 오래 걸으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좀 걷고 있으면 괜찮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간 사이가 줄어들고 척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 치료를 통해서 척추 사이 공간을 조금 확보해주고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골반의 비틀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골반을 바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근막춘화를 통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적인 티칭을 통해서 우리 가능하면 공부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공부하는 데는 크게 이제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내어나고 치료를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견인 치료 진행할 건데 우리 항상 했다시피 이거는 항상 아프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강도 조절을 4번 맞춰서 할 테니까 아프면 얘기하세요. 숨 쭉 들이쉬고 편안하게 후. 오, 좋으세요. 올라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쭉. 괜찮으시죠? 숨 들이쉬고 후. 오래 앉아있으면 기립근 많이 굳어있거든요. 야, 조금 당길 거예요. 이쪽이 조금 뻑뻑하거든요. 네, 요거 우리 근막춘화 통해서 가볍게 풀어주고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허리 견인 치료를요, 우리 칵스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는 특정 분절을 견인 치료하는 방법으로서요, 이렇게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고정하고 다리가 위아래 올라올 때 제가 문제가 있는 분절을 잡아줌으로써 이게 굴곡되고 견인되는 힘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가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디스크에도 압력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필요하고요. 특히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음압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살살 자기 위치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인 치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실로 이동한 한별 씨. 오래 앉아있는 한별 씨를 위해 오늘은 허리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기 치료가 진행됩니다. 수치료도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치료로 통증이 줄어들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서 뭔가 활동을 해도 계속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좀 나아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졌고 공부 집중도 잘 되니까 오히려 엄청 이제 생활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좀 제일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말하신 대로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치료도 계속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생활이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 꼭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생긴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정예 씨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은 좋아하는 운동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다시는 힘들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열심히 한의원을 찾아옵니다. 수영을 좀 오래 했거든요. 작년 7월 초에 수영장에서 수영 마치고 이렇게 딱 물에서 올라오다가 킥발을 탁 밟아가지고 쫙 미끄러져가지고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고관절, 이 근육, 뭐 혈관 이런 게 다 다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 다리가 힘이 완전 빠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앉고 이렇게 좀 긋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들어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그러면 그 사이 우리 고관절 통증 많이 좋아져가지고 조금 일상생활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진료받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 일상생활 무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조금씩은 있는데 거의 무리 없이 앉아서 숙도 좀 깨고 있습니다. 야, 숙 깨져 있으면 치료 많이 된 겁니다, 진짜.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거 있다 했으니까요. 예, 그거 추나랑 또 약침치료 진행하면서요. 한번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안으로 가서 치료 시작할까요, 그러면? 예,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정혜님 경우에는 골반 및 고관절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그 다음에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많이 굳고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나타난 통증이라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골반 및 고관절의 통증은 대부분은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으면서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통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정혜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강하게 굳으면서 통증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침요법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고 고관절이 조금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관절 가동술을 통해서 풀어줘가지고 치료를 진행한 결과 현재는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오히려 원래 같이 가지고 있던 무릎 통증도 같이 좋아져가지고 생활하고 운동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정혜 씨는 추나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골반 비틀림이 있어 골반 교정을 위해 추나 치료를 받는데요.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면 고관절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쳐 골반 교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약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할 수 있는 경근 약침을 활용해 통증을 줄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정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통증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경근 약침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엉덩이 뒤에 있는 중둔근이나 대퇴근막장근, 장요근이 굳어 있는데 약침을 통해서 풀어주면 효과가 더 잘 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근처 공원을 찾은 정혜 씨. 오늘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고질병이었던 무릎 관절도 부드러워져 지금은 움직이는 게 너무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느낄수록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이게 다리가 낫겠나 이렇게 제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는 의사들 뭐 정형외과에서 통증의학과의 의사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렇다 하니까 뭐 한 6개월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6개월 사고 나서 뭐 몇 달, 4, 5개월 전혀 아니었거든요. 원장님을 진작 만났어야 됐었다. 막 이런 얘기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95%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100%까지 올라오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 통증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잡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혹은 가벼운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신다면 이렇게 틀어진 체형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체형은 또 다른 근육 증상을 만들거나 퇴행을 만들거나 혹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증이 있다면 이제 놔두지 마시고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도 알아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나 요법과 같은 한방 요법은 틀어진 인대, 근육, 뼈를 정상적인 위치로 교정하고 신체 전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질환이 생겼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